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지인으로만 진행하는 본격 인맥전환 방송 양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YCU 51화입니다. 지난 시간에 50화 특집으로 수석기자님, 쩡구님, 상구님 이렇게 모셔서 했는데 다음 주에 이어질 예정이고요. 이번 시간은 잠깐 긴급으로 저희 집에서 방구석 미스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습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말이 헛나오지? 내가 잘 지내면 잘하시잖아요. 네, 아무튼간에 오늘 방송은요, 사실은 저번 달이었어요. 이제 5월 달이죠. 저희가 부산이 아니다. 부산은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표를 예매했고, 그러니까 표랜다. 숙소를 예매했고, 네, 전주국제영화제를 다녀왔죠. 네,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본 영화들이 또 이번 주쯤에 개봉을 좀 많이 해요. 이번 주랑 저저번 주에 개봉을 했었는데, 전주에서 본 영화들 중에 괜찮았던 영화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추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그 앞선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브로커 상을 받았다고, 칸 영화제에서 송강호 배우가 나무 주연상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 녹음 하루 전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소감이라든지 뭐 이런 뭐 축하라고 하긴 그렇고 억울함만 좀 많이 끌었습니다. 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브로커 시사회가 지난 화요일 날 있었거든요. 이 브로커 시사회 간단하게 봤던 후기를 말씀드린다면은 안타깝게도 송강호 씨가 직접 트로피까지 들고 오시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 아무튼간에 뭔가 좀 그래도 엄숙한 분위기, 항상 그 기자간담회만의 그 엄숙한 분위기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 진행이 됐고요. 아무튼간에 작품은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 작품을 의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족이라는 단어, 이 가족의 단어가 형태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네, 진짜 피를 나눈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모여지는 가족이 있는데,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의 작품들을 보면요, 이 작품은 후자에 가깝죠. 네, 혈연적으로는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가족이 모이는 그런 형성되는 과정이었고, 또 이런 세상을 아무튼 이렇게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이 받아보면은 약간 차갑고 뜨겁고 뭐 그 둘 중에 하나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작품은 뭐 그렇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배경이다 보니까 부산에서 높은 곳에서 시작합니다. 마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장면부터 약간 기생충을 떠오르게 해요. 기생충이 하강하는 이미지로 비가 내리는데 걸어서 내려가잖아요. 계단을 타고 걸어 내려가는데, 요거는 비가 오는데 아래에서 위로 걸어 올라가는 이미지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런 뭔가 부산의 높은 곳에서 시작해서 뭐 좀 약간 동쪽 끝을 좀 이제 가로지른 다음에 서쪽 끝 사람들을 만나고 다시 뭐 선회하는 뭐 이런 식의 이제 구조로 트라이앵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구조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런 구조가 있는데, 이 작품을 보시다 보면은 이 타이틀 로고가 끈으로 되어 있습니다.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약간 브로커 써져 있을 때 뭔가 실선처럼 연결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실처럼. 그런 끈들의 집합체를 곳곳에서 미장센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점들도 좀 관람 포인트 하면 좋겠지만, 물론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이 최고작은 아니에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최고작은 역시나 제 개인적인 최고작은 뭐 뷰티풀 라이프였나? 원더풀 라이프였는지 맨날 헷갈려. 원더풀이었나? 뷰티풀이었나? 원더풀이었나? 맨날 헷갈리는 그게 있는데, 고레이다 히로카즈 원더풀 라이프군요.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만의 그런 시네마 천국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인데, 그게 제가 베스트였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뭐 이런 등등 영화가 있었지만, 이 작품은 약간 좀 평균,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의 평균 조금 이상,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작품을 저는 봤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감독들은 사실은 고레이다 히로카즈만큼 뭐 이런 이야기를 잘 못 만드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그래도 좀 좋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또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송강호 씨가 연기 물론 잘했습니다만은 이 작품으로 칸 영화제 나무주연상을 받은 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만큼 개인적으로 뭔가 칸 영화제에서 그동안 나간 작품이 많기 때문에, 나갔던 작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입각해서 또 공로상의 개념을 좀 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그만큼 뭐 다른 영화들에서 특출난 연기가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겠고요. 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좀 한편으로 좀 인상 깊게 받은 게 아이유 이지은 씨의 연기입니다. 네, 이 캐릭터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올해 국내에서 열리는 다양한 시상식에서 신인 연기상은 무조건 가져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영화로서 출연한 단편 말고
장편의 영화로 수출하는 건 이번 작품이 거의 주연으로서는 처음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작품에서는 신인상 거의 받아갈 가능성이 뭐 99.9가 아닐까라는 예상도 해보고요. 그만큼 이 작품은 캐릭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만약에 CJENM이 정말 미친 척 해가지고 글로벌 캠페인을 펼친다면은 여우주연상 후보군으로 좀 For Your Consideration 있잖아요. 그 리스트를 옮기는데 FIC라고 보통 미국에서는 줄여서 얘기합니다만 이 FIC에 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왜냐면은 뭐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그런 계속해서 아시아계 특히 한국에 대한 할리우드의 시선이 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많이 그런 주목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FYC에 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자세한 것은 뭐 6월 8일 날 개봉하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뭐 또 조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 배우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는 조연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런 것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또 한국과 일본의 가족관이 좀 약간 비슷한 것도 많이 좀 느끼는 점도 있고요. 네, 보시면은 좀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박구성 미스리님이 옆에서 계속 딴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불러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뭐 가이드 리뷰를 해드린 거고요. 자, 가이드 프리뷰 한번 해보죠. 네, 윤신혜가 사라졌다 영화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오민혜 배우가 배우상을 수상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뭐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뭐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이제? 한 달이 넘었는데. 일단 그냥 한 줄평 정도 나오면 네. 정말 유쾌한 모녀의 로드무비라고 로드무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튜버죠. 이제 뭐 유튜버이자 뭔가 BJ죠. BJ라고 할 수 있는 짱하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주영 씨가 연기한 짱하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짱하의 어머니가 이미테이션 가수죠. 일명 짝퉁 가수. 네, 많이 불리고 있는데 이미테이션 가수 연신혜로 활동한 순이라는 어머니 오민혜 씨가 연기한 순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순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오프닝 무대 그러니까 윤신혜 씨의 콘서트가 열리는데 오프닝 무대를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근데 웬 윤신혜 씨가 갑자기 잠적을 합니다. 네, 잠적을 하게 되고 그 와중에 짱하는 자기 아마 초청권을 받았을 거예요. 네, 초청권 받은 거를 뭐 다른 사람한테 양도로 이제 뭐 풀미를 얹어서 팔든 파는 것 같았는데 그 돈으로 이제 뭐 다른 뭐 장비를 사고 이러면서 뭐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요런 이야기가 이제 솔깃해진 거죠. 쉽게 말하면은 요런 이야기가 솔깃해지면서 어머니를 몰래 찍었는데 그게 대박이 터진 겁니다. 네, 그게 대박이 터지면서 그러면 윤신을 찾는 어드벤처를 한번 해보자. 네, 그러면서 같이 가게 되는 모험을 담았습니다. 또 여기에 동료 가수가 한 분 더 있어요. 운신혜. 네. 남자분이에요. 노재원 씨가 연기했는데 운신혜라는 그런 가수와 함께 떠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전주에서 보면 힘든 영화를 좀 많이 보셔가지고 그쵸? 네, 좀 괴로웠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저는 이번에 전주에서 봤던 영화들 다 진짜로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연기자 피 이번엔 좋았다 라는 생각이 딱 들었고 저는 특히 제가 로드무비를 그렇게 막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 약간 항상 봤을 때 엄마랑 딸의 처음에는 진짜 로드무비일 줄 몰랐거든요. 네. 근데 점점 가면서 흐름이 이제 모든 일이 거의 차 안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이 자동차라는 매개체의 그 작은 공간에서 이 둘의 관계가 이제 풀어나가지고 그런 걸 딱 보니까 이게 약간 로드무비의 묘미인가 보다 라는 걸 좀 잘 느꼈던 영화였습니다. 저희가 끝나고 나서 GB를 네. 이제 잠깐 뭐 들었었는데 이 아이디어 자체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감독님 김진아 감독님이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첫 장편 연출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제 단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 이번 작품을 통해서 뭔가 뭐랄까요 이미테이션 짝퉁 가수라는 이제 소식을 좀 보게 됐고 그들의 인생에 좀 더 집중을 해보려고 했고 왜 이미테이션 가수로 활동을 할까라는 자그마한 궁금증 여기서 시작했고 하필이면 이 유튜버라는 것도 약간 이미테이션 가수와 약간 비슷한 거예요. 네. 유튜버는 약간 진심에 주고받을 필요가 없고 그냥 불특정 다수와의 그런 관계가 편한 게 유튜버고
저희도 좀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그냥 솔직히 말하면 저희도 뭐 영화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불특정 다수와의 이제 분들에게 좀 이 영화를 소개시켜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미테이션 가수들도 결국은 진짜에 닿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진실함을 발견을 하신 것 같아요. 뭐 인간극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시면서 그것이 이제 서로 맞물리는 효과를 보여드리고 싶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보면 이미테이션 가수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운신혜 네, 운신혜라고 하는 원래 이제 캐릭터 이름은 정준옥이라는 캐릭터인데 노전 씨 연기인데 오민혜 씨야 워낙 베테랑 배우고 연기 잘하는 배우로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독립영화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분이고 심지어 요즘에 나의 해방일지 드라마를 보시면 여기서도 강렬한 인상을 펼쳤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뭐 인증받았다. 그러면은 이 노재원 씨는 이런 연기하는 신인을 좀 만나게 돼서 좀 반가웠어요. 사실 배우들의 연기에 대해서 잠깐 왜냐면 여쭤보려고 사실 부른 거긴 한데 배우들의 연기 한번 잠깐 이 두 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정말 일단 첫 번째로는 캐릭터를 정말 잘 잡으셨다는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 왜냐면 캐릭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말 그대로 발연기가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약간 이 캐릭터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들 잘 알고 계셨고 또 특히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셨을 때 그게 확실히 느껴졌어요. 그래서 뭐 감독님이랑 또 많은 말씀을 나눈 얘기도 지비 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특히 이제 운신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영화에서든 미디어에서든 잘 못 이제 한 근 5년에 동안 가끔가다 볼 수 있는 그것도 특히 독립영화계에서 더 많이 이제 가끔가다 볼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인데 그런 캐릭터도 마찬가지로 진짜 내가 이런 거 못하겠어 이게 아니라 그 캐릭터를 이해하는 한 가지의 그렇게 방식으로 잡아서 연기를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인상 깊게 봤었어요. 이 정준호라는 캐릭터가 보면은 사실은 아이돌 연습생 출신이에요. 오랜 기간 그러니까 아이돌 연습을 거의 한 10년 동안 하면은 사실 안 불러주는 거랑 다름이 없거든요. 아무리 뭐 노력형 뭐 해도 10년이면은 나이를 계산해도 20대 중반이잖아요. 20대 중반이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매니지먼트에서 그걸 계산할 거 아니에요. 이제 군대도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것까지 계산한다면은 저 버림받은 거와 다름없고 결국 실패하고 데뷔를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지만 그래도 아이돌 지방세들도 좋아하는 팬들도 있기는 있거든요. 이 팬들을 위해서 이미테이션 위해서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니까 결국 이미테이션 가수를 선택했고 그게 여장 남자로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뭐 대전에서 이제 공연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을 보고 약간 이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짱하 이야기를 해볼게요. 원래 이름은 장하다예요. 그 이름에 대한 얘기도 잠깐 있었던 것 같았었는데 집이 때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갑자기 이름 왜 장하다일까? 그 장하다라는 그 말을 좋아했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그 감독님이 장하다라는 그 말이 굉장히 큰 힘이 있었고 그 힘이 좋았다고 했던 게 저는 정확히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이 장하다 캐릭터가 뭔가 저랑 비슷해 보였어요. 약간 그 뭔가 내향적이에요. 매우 내향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받고 싶어 했어요. 약간 아이의 성격이긴 한데 INFP랑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INFP인데 약간 그런 사람들 관심이 고프다 보니까 이제 한때 커플 유튜버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커플 유튜버가 결국엔 커플이 이제 깨어지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고 몰래카메라를 이제 찍었던 걸로 시작이 됐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면서 연신의 영상이 히트를 치니까 그쪽으로 업종 변경을 한 거였죠. 이주영 씨는 뭐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좀 늦게 데뷔를 한 케이스예요. 원래 모델 출신. 네, 모델을 하다가 데뷔를 한 게 그것도 이제 왓챠에 이번 최근에 익스클루시브로 이제 공개가 됐던 게 몸값이라는 단편 영화입니다. 사실은 이게 아름아름 팬들에게는 영화 팬들에게는 이 영화 정말 좋대. 정말 좋대인데 사실은 불법적인 루트가 아닌 이상은
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사실 요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불법정의 루트로 봤었거든요. 이 왓챠에 올라오기 처음에. 왜냐면 저는 교육 목적으로 이제 연기학원에서 보여줬었어요. 그러니까 다 아름아름 이렇게 연결이 되는. 아름아름 웬만해서 뭐 독립영화거나 아니면 단편영화를 이제 하시려는 분들은 아마 몸값을 한 번이라도 보시지 않았나. 근데 거기서도 다 느꼈던 게 뭐냐면 그때 이주영 배우의 첫 작품이었거든요. 그렇죠. 처음 연기하는 거. 근데 딱 보는 순간 와 진짜 잘한다예요. 왜냐면 그 첫 부분 대사가 많은 부분이 거의 즉흥 연기라고 전 들었거든요. 근데 그 즉흥 연기를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힘이 들어요. 근데 그걸 정말 너무 잘하는 모습을 보고 와 정말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그래서 이 작품 저는 뭐 물론 감독 얘기 안 할 수 없죠. 이번에는 이충원 감독님이 이제 콜로도 영화 나오기도 했었지만 그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성매매 관련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거를 틀을 뒤엎어버리는 영화잖아요. 그 틀 자체를 성매매라는 그런 고정관념의 틀을 그거를 바꾸는 장치를 롱테이크 했다는 것도 네,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원샷처럼 보이게 하는 물론 편집점이 있긴 있지만 그런 연출법도 세련됐고 단편 영화가 딱 보여줘야 할 만한 가치를 정말 잘 드러낸 영화여서 한번 왓챠 이번에 있으니까 꼭 보시길 바라겠고 이 작품 이후로 이주영 씨가 상업 영화계로 이제 데뷔를 한 게 독전이었어요. 독전에서 수화를 이제 사용하는 맞아. 남매로 이제 남매 중에 한 명하고 그 마약 마약 제조하는 거기서도 뭔가 심상치 않은 그런 비주얼을 사실 이 영화를 저는 처음 봤으니까 머리 다 깎고 그렇죠. 심상치 않다 이 배우 느꼈고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에서도 어디서 담배 좀 꽤나 피는 옥상에서 전 진짜 딱 그 장면 보고 그때 배우 두 명이 이손 배우랑 이주연 배우였잖아요. 둘 다 모델 출신인데 딱 보면서 같은 여자로서 와 진짜 저 투샷 정말 대박이다. 약간 뭔가 그 시원시원한 그 키들의 그 시원시원한 말투에 좀 약간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야 진짜 멋있다.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 장면을 보고 거기서도 진짜 이주연 배우가 진짜 기억에 남아요. 그 인상이. 그리고 액션 히어로 독립영화 액션 히어로에서도 이제 뭔가 날라차기. 네. 제가 그걸 지금 요즘 하거든요. 액션도 펼쳤어요. 네, 거기서도 진짜 날라차기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이게 일단 1차적으로 몸을 띄워야 하는 것도 그러고 이게 하는 사람들도 되는 사람들이 있고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직접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액션 스쿨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자체를 한다는 것 자체로 진짜 멋있다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발차기 위주로 이제 액션을 펼쳐야 했던 거잖아요. 이 캐릭터 자체가. 근데 다리 길이를 보면 왜 그런지는 알 것 수밖에 같아. 없죠. 그리고 이제 아무튼간에 유재영 씨가 그런 여러 영화를 통해서 이제 출연을 했고 보이스 작년에 개봉했던 보이스에서도 해커로 이제 등장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액션 히어로 작품에서 같이 나왔던 게 김재하 씨거든요. 이번에도 같이 나오게 됐어요. 진짜 신스틸러. 김재하 씨가 뭐 최근에는 뭐 축구를 해서 이제 많이 아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 골대녀 있을 건데 여기저기 좀 약간 되게 조연으로 많이 나오셔가지고 저는 되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네. 여기저기서 되게 정말 모든 씬에서 다 도드라지는 배우분이셔서 제가 정말 좋아요. 제 독백도 이분 거 맨 처음에 너무 좋아해가지고 먼저 하고 어디서든 다 보이는 뭔가 하나를 꼭 하세요 또. 이 김재하 씨가 아마 제 알기로는 이번 작품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윤신이가 사라졌다에서도 이미테이션 가수로 네. 출연을 했었지만 이미테이션 가수였던 네. 이제 그 생활 정리하고 이제 그 생활 정리하고 또 그러면서도 이분 캐릭터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좀 얘기를 또 해줘가지고 좋았던 거고 이번 또 이제 저희 녹음 기준으로 어제였는데 6월 4일 날부터 시작한 드라마가 있어요. 클리닝업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여기서도 주연으로 또 출연을 하게 됐어요. 염정아 씨랑 호흡을 맡게 됐는데 이 작품도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되고 있고 왜냐면 이게 좀 흥미로운 게 원작이 있긴 한데 흥미로운 게 이제 청소를 하시던 분이 주식회사에서 주식증권회사에서 청소를 하시던 세 분이 갑자기 이제 쉽게 말하면 기밀 정보를 알게 된 거죠. 좋은 정보를. 네. 좋은 정보를 알게 돼서 이제 돈을 이제 씻어 담는다. 나는 그런 이제 코미디 드라마인데 요런 작품 같은 경우도
있고 드라마에서도 주연을 하고 있고 반가운 것 같아요. 이렇게 드라마로 이제 주연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특히 뭐 영화 네. 연극을 좀 오래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극에 좀 계셨던 느낌이 들어서 특히 좀 오래 계신 분들이 이렇게 조연에서 이렇게 얼굴이 보이고 주연이 딱 됐을 때 정말 좀 되게 저도 되게 뿌듯해요. 아마 모가디슈 작년에 보신 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서 사무원으로 한 번 또 나와가지고 아무튼 이 김지아 씨의 또 활약도 살짝 이제 눈이 있는 게 사실 제가 어제 왜 클리니오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어제 영화 카시오페아 영화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거기 신촌 거리 메가박스 앞에 있는 반대편에 거기서 촬영 뭔가 버스가 있더라고요. 인도를 통제하는 뭔가 지나가세요 하는 통제하는데 어쩌다 뭐지 하는데 옆에 딱 보니까 김지아 씨가 딱 이게 스크린 있더라고요. 아 근데 빨리 지나가니까 그냥 지나갔는데 아 클리닝업 촬영 중이구나. 나 그거 놓친 거야? 내가 그걸 놓친 거야? 내가 좋아하는 배우를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친 거야? 모니터도 볼 수 있는. 나 같이 신촌에 있었는데. 아무튼 이거 때문에 잠깐 얘기를 드렸던 거고 이 영화에서도 상당히 좋은 연기를 펼쳤기 때문에 정말 그 장면 너무 생각나. 네, 그 조우했을 때 느낌. 김지아 씨가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이 버스컨 백두리 원래 백두리. 이름은 백두리고 가시네라는 그러니까 윤신혜가 아니고 가시네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버스킹을 하는데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적당한 거리가 좀 있어야 돼. 약간 좀 뒤로 가야 돼. 버스킹 하면 보통 앞에서 구경을 하는 게 많은데 좀 뒤에 거리감을 좀 요구를 하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딱 거기가 놀이터인 거예요. 스틸샷도 있지만 정말 딱 인상적이었던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고. 진짜 딱 그 장면을 보면 이 배우가 얼마나 대사를 잘 살린지는 느끼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분 독백을 했는데 대사를 너무 못 살리게 된 거예요. 나의 그 끄적끄적한 연기력으로. 근데 이 장면 보면서도 그게 딱 느껴졌어. 아, 이분 진짜 대사 정말 잘하시는구나. 그냥 뭐 트월킹 같은 경우도 직접 이제 참고로 이주영 씨 뭐 배워가지고 트월킹도 치는 장면 나오고 연습을 좀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런 이제 비하인드가 있고 윤신혜 씨가 이제 직접 이제 뭐 처음에 등장하면서 이제 나오는 게 DJ에게라는 노래입니다. 사실은 제가 집에 와서 그 노래 오지게 들었어요. 정말 네. 그랬어요. 네. 근데 너무 이 노래가 너무 좋아. 이게 80년대의 노래라고 하기에는 믿겨지지가 않는 정도의 세련됨이거든요.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처음 들어보면서 약간 들었던 생각이 전 처음 들어봤으니까 이 영화를 위해서 만든 곡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저 윤신혜라는 가수를 잘 몰랐고 이 영화를 딱 처음 봤을 때도 윤신혜라는 가수를 만들어서 내온 건가? 이 곡이 너무 좋은데 그냥 이 영화를 위해서 그냥 만들었나? 싶었는데 검색해보니까 어마어마한 가수분이셨고 심지어 내가 들어봤던 노래들을 하셨던 많죠. 공부합시다도 있고 등등. 그분이었던 걸 내가 몰랐던 거야. 저도 그래서 저도 약간 와씨 너무 리듬만 알고 있었어. 리듬만 따라라라라라라 막 이런 리듬만 알고 있었지. 이분이 좀 요즘도 활동을 또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약간 보면서 느꼈던 것 중 하나가 약간 미국의 돌리 파튼 같은 느낌. 돌리 파튼. 네. 진짜 돌리 파튼 같은 메이크업도 그렇고 맞아. 풍기는 분위기도 그렇고 좀 진짜 대한민국에 이렇게 돌리 파튼 같은 가수는 계셨구나. 사실 전 돌리 파튼밖에 더 모르거든요. 9to5 같은 노래들 명곡이 많거든요. 네. 저 돌리 파튼 같은 경우에 뭐 해나 몬테나 덕분에 알았는데 또 이런 윤신혜 같은 이제 가수분들도 또 우리 세대들이 또 접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만들지 않았나. 그러니까 원래는 전설의 가수가 가상의 인물이었던 거예요. 처음 프로덕션 과정에서는. 그런데 이거 탐색하다 보니까 윤신혜 선생님이 떠올리게 됐다고 감독님이 했고 직접 이제 라이브 카페에 가서 이제 윤신혜 씨가 직접 운영하는 라이브 카페에 가서 공연을 보고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정중하게 뭐 매주 카페에서 만나서 대본 리딩도 하고. 네, 그리고 이 카페가 실제적으로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나와요. 네. 그래서 약간 집이러면서 와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화가 그러면 윤신혜로 시작해서 윤신혜를 끝내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윤신혜가 모녀의 갈등을 유발하면서 동시에 풀어야 되는 열쇠. 저는 그래서 사실 제 평에는 제가 끝나고 나서 집에 올라가면서 평에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제발 그렇게 영화가 끝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마지막 장면이 딱 그런 식으로 마지막 장면이 나왔다 싶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영화에. 그 마지막 장면 볼 때 너무 흐뭇해가지고. 왜냐면 이렇게 되면 또 독립영화 어두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영화 이제 보시는 분들이 좀 그래요. 이제 평들이 요즘 좀 안 좋은 평들이 다 나오는 게 뭐냐면 독립영화는 왜 이렇게 무거워야 되고 왜 이렇게 좀 뭔가 갈등이 좀 많아지면은 갈등 회복은 없고 갈등 회복에 대한 열쇠는 없고 항상 보면은 그죠. 갈등만 일으키다가 암울하게 끝나버리는 영화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걸 좀 익숙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좀 진부하고 그 연출 자체가 그런 상황에서 나온 이 영화는 그야말로 반가웠던 거죠. 네. 저는 되게 보면서 저는 그런 독립영화 이런 느낌은 모르지만 오랜만에 정말 유쾌하게 만든 영화를 봤다. 그것도 되게 어디서 뭐 상업영화가 아닌 저거 우리나라도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전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윤신혜 씨를 넣은 이유가 그것도 있대요. 픽션에서 이 영화는 픽션이지만 픽션 속에 등장한 논픽션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다큐멘터리 같은. 실질적으로 네. 어디서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이분의 등장이 오히려 영화적인 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 마지막 장면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마지막 장면에 그런 연출을 했다.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독립영화를 보다 보면 나와 좀 동떨어진 이야기? 진짜 내 주변이거나 아니면 내 현실 속에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간혹가다 나오는데 이제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어디선가 유튜브에서 내가 그냥 스쳐 지나온 어떤 한 영상 속의 인물 한 명, 혹은 정말 뭐 우리 아파트 단지에 살 수 있는 이미테이션 가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이 캐릭터도 하나하나 그래서 더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이미테이션 가수분들도 이 영화에 나옵니다. 놀랍게도. 그러니까 조용필의 모창 가수인 주용필로 활동하는 이미테이션 가수표도 있더라고요. 그 이일로 회장을 비롯해서 뭐 임진 남진이 아니라 임진 현숙이 뭐 이제 뭐 이렇게 또 이름이 있고 또 실제 모창 가수들이 아무튼간에 아카데미 장면이 있거든요. 그 아카데미 장면에 깜짝 출연합니다. 그 아카데미도 웃긴 장면 중에 하나예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네. 저도 영화 보면서 느꼈던 게 그 예전에 진실 게임에서 진실 이미테이션 게임. 항상 그런 거 찾는 거 나오잖아요. 네. 이미테이션 가수 나왔던 제가 그 회차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이걸 보셨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아마 보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거를 보시면서 약간 재미를 보셨던 분들도 이번 영화를 보면서 맞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분들도 있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